직장에는 정년이 있지만 인생에는 정년이 없다. 정년 60세를 채우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거든요. 평균 수명이 한 90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 50 초중반이라고 하더라도 35년 정도는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일본연구소 최인환 소장입니다. 오늘은 저성장 초고령사의 노후생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지금 이제 저성장 초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한 30대, 40대부터도 그 길어진 노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저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2026년 그리고 초고령 사회 이 2년차를 맞은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노후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사일본연구소에서 지금 이제 소장을 7년째 맡고 있는데 한국과 일본을 지금 이제 오가면서 한 36, 7년째 이제 일본 전문 기자로서 또 약간의 일본 관련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 일본을 통해서 왜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노후 생활을 준비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초고령 사회 기준으로 한국이 일본이 한국보다 한 20년 앞서가고 있거든요. 게다가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게 대한민국이 이거 저성장 시대에 들어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낮아? 왜 이렇게 주변에 보면 일부 이제 좀 고소득층 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게 점점 더 팍팍해지고 일자리 구하기도 어려워지고 특히 자영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사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증시는 지금 이제 사상 최고로 5,000포인트를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래 그래서 저는 오늘은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을 포함해서 특히 이제 셀러리맨 입장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그 길어진 노후를 준비할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흔히 우리가 이제 노후 대비라고 하면은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연금이나 또는 보험이라든지 이런 재테크 차원에서 흔히 이제 노후 대비 투자를 전문가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여기 당사자인 40대, 50대, 60대를 포함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노후 생활에 들어간 65세 이상 이런 분들도 다 그런 재테크 차원에서만 주로 많이 접근하시는데 저는 오늘 그 관점을 조금 달리해서 그 일이라는 차원에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먼저 관점은 직장에는 정년이 있지만 인생에는 정년이 없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요 키워드는 저는 자주 인생이에요. 인생은 우리가 지금 정년은 60세라고 하시지만 특히 이제 화이트 칼라 층에서는 정년 60세를 채우는 경우가 정말 많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아시는 거 보면 대부분 50 초중반에 기존에 있던 1차 직장 내지 2차 직장을 떠나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이제 셀러리맨의 보편적인 모습이라고 하겠는데 그래서 저는 이 한 50대 중반부터 직장을 떠나서 어떻게 길어진 노후, 우리가 이제 길어진 노후라면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래프를 보면서 평균 수명이라든지 과연 몇 세까지 우리가 노후를 살까 이런 이제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미리 좀 말씀드리면 적어도 지금 보통 평균 수명이 한 90세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럼 50 초중반이라고 하더라도 35년 정도는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직장에는 정년이 있지만 인생에는 정년이 없다. 자주 인생 스스로 길을 찾아서 평생 만들어 가야 되는 게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아니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그러면 일본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창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제 현재와 미래 그리고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런 준비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몇 개 여러분들 아마 이제 화면에 나올 텐데 일본의 그 경제 성장률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흔히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30년 그래갖고 1990년 초에 주식에 이어서 부동산 시장 버블이 깨지면서 한 30여 년간 플러스 1%
때로는 뭐 마이너스 성장도 몇 차례 했었고요. 따라서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일본은 장기 저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2020년대 이후에 지금 1% 압박의 저성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제 개인적인 뭐 관점을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대한민국도 이미 저성장에 들어간 지가 한 5년 정도 지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 성장률 추이에서도 우리가 일본에 뭐 길게 보면 한 20년, 짧게 봐도 한국이 한 벌써 5년 정도 저성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경제 저성장 기준으로는 한 20에서 25년 차, 그리고 초고령 사에서도 20여 년 차와 일본이 가기 때문에 물론 일본하고 똑같이 간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일본이 여러모로 경제 성장이라든지 인구 구조의 그 초고령 사회에서 한국보다 20여 년 앞서갔기 때문에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일본이 최근 한 20년 동안 걸어온 그 사례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주요 흔히 얘기하는 G7 국가 선진 7개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포함해서 국가별 고령화율을 비교해 보면 일본이 뭐 압도적으로 지금 30% 정도이기 때문에 세계 주요 G7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고 한국도 지금 21% 지난 초고령사의 1년 차에 20%를 돌파한 지 1년 만에 지금 21%가 됐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하고 비교해서도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굉장히 높은 수준에 이미 와 있다.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럼 과연 한국이 앞으로 이 고령화율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보면은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금 주변에 실감할 정도로 고령화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2025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1,000만 명을 넘어섰고 한 2040년 경우에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700만 명을 넘어서게 돼요.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00만 정도인데 2040년에는 우리나라도 드디어 3명 중 1명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다는 게 이거는 뭐 피할 수 없는 예측 가능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고령화율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 흔히 우리가 지금 보면은 중요한 게 고령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정년이 60세이기 때문에 60세부터 고령자인가 하는데 그건 뭐 주변에 아시다시피 지금 주변에 뭐 물어보면은 65세 실제로는 70대 되신 분들도 전혀 본인이 고령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고령자가 늘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일단은 이제 생산을 하지 않고 사회로부터 부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많이 늘어가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측면, 복지적인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고령자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질병도 많이 생기고 케어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정기 고령자하고 후기 고령자로 나누거든요. 이제 정기 고령자는 65세부터 후기 고령자는 75세부터 그래서 중요한 거는 후기 고령자가 75세가 되는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가 굉장히 이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볼 때는 2038년에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후기 고령자가 정기 고령자를 넘어서게 돼요. 그러면 요 2038년, 그러면 앞으로 12년 뒤에 제가 보기에는 향후 12년 뒤에 대한민국이 진짜 초고령 사회가 돼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벌어날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한국보다 20년 앞서서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이 후기 고령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그런 사회의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한국의 5년, 10년, 15년 뒤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잠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어느 정도의 지금 경제력 수준이 돼 있냐 보면 정말 뭐 놀랍게도 이 표에서 보면은 1994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가 됐을 때
일본은 4만 달러가 이미 넘었었어요. 그럼 이걸 뭘 얘기하냐면은 30년 전인 1994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 기준으로는 한국하고 일본하고 4배의 격차가 있었다. 이렇게 엄청난 격차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가 한 2년 전인 2023년부터 국민소득 차는 거의 차이가 없어졌어요. 똑같아졌고, 수치적으로 보면 한국이 약간 역전이 된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 큰 의미가 없냐면은, 이거는 금방 환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와 일본의 엔화 가치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금방 1, 2개월 사이에 바뀌기 때문에 단순 수치로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30년 만에 한국이 국민소득 기준으로는 거의 대등한 수준에 올라왔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향후에 인구 구조를 볼 수 있는 게 출생률인데, 일본이 1.15에서 1.20 수준, 한국이 지금 0.75에서 0.80 수준이기 때문에 출생률이 한국이 훨씬 낮아요. 이건 뭘 얘기하느냐? 일본처럼, 일본은 지금 한 15년, 16년 정도 인구 감소 사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1.0도 안 되기 때문에, 흔히 이제 인구가 현상 유지가 되려면 2.0은 돼야 되는데 벌써 1.0이 안 된 지도 한국이 몇 년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한국도 인구 감소 시대에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이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양국의 이제 격차는 그 정도로 보고, 제가 그러면 사실은 1990년부터 제가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외신부 기자를 하면서 35년 전에 일본 담당을 하면서 사실 일본하고 인연을 맺고, 그 뒤에 이제 뭐 한국경제신문 도쿄 특파원도 지내고, 일본에 이제 일로 한 2차례 거주하면서 최근 한 36, 7년 사이에 서너 차례 일본에 거주를 하고, 지금도 이제 그 민간 외국어 교육기관인 시사일본학원 부설 시사일본 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지금 한 7년째 일본 관련 콘텐츠하고 일본의 이제 산업 투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한 35, 6년을 보면서 과연 일본에서 어떤 일이 있었지? 라는 거를 이제 좀 실증적인 사례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일본에 처음 거주한 게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중간에 살짝 1년을 한국에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서 결과적으로는 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한 6, 7년을 일본에 거주했는데, 그 당시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걸로 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처음 제가 2001, 2년에 일본에 가보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아니 왜 일본에는 이렇게 노인들이 많지? 그리고 노인들이 왜 이렇게 반려견을 많이 데리고 산책을 많이 할까? 한 25년 정도 전이었는데 제 눈에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였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주변에 저도 지금 아침에 이제 여기 머니투데이 방송 출근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제가 이제 9시 조금 지나서, 물론 출근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지만 평소 낮 시간에 보면은 정말 대부분 70대, 80대 분들이 지하철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지금 뭐 조금만 낮 시간이나 아침 저녁에 보면 산책하시는 분들, 또 가까운 뭐 이렇게 둘레길이나 산행하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60, 70, 80대들 너무너무 많으세요. 이걸 뭘 얘기하냐면, 제가 한 20년 정도에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던, 왜 이렇게 주변에 노인들이 일본 사회에 많지? 아니면 이분들은 어떻게 페트를 왜 이렇게 많이 끌고 다니는 거지? 20년 전만 해도 저도 뭐 한 4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60대, 70대의 그런 삶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막 60대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실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동남아에 계신 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취업 때문에 뭐 많이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지금 간병 현장이라든지 동남아 분들이나 뭐 중국, 몽골 뭐 굉장히 많이 와 계시는데, 아마 그런 분들의 눈에는 대한민국 사회는 노인 천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불과 20년 전에
실질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거는 제가 한 2004년에서 2007년까지 이제 도쿄에서 업무를 할 때 주로 이제 아침 저녁에 퇴근을 하다가 혼자 뭐 조금 늦어서 동네 식당을 찾거나 아니면 오늘은 피곤해 이자카야 가서 생맥주 한 잔 먹고 가야지 이런 적이 종종 있었는데 가게나 식당에 들어갈 때마다 점심 때도 그렇고요. 깜짝깜짝 놀란 경험이 많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일본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 사람이 많지? 아니 그리고 무슨 이렇게 저녁에 저 뭐 니온슈나 생맥주 한 잔 마시는데 이 사람들은 뭐 친구도 없나? 회사 직장 동료나 가족도 없나?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혼자서 참 이거 처량하게 술을 먹냐? 보기 참 안쓰럽다. 사실 속으로 제가 20년 전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뭐 여의도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한 30, 40대들 지금 점심시간에 한번 나가보세요. 한 3분의 1 정도 혼자서 식사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많고 뭐 상당수 많은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도 아예 전체 좌석에 한 3분의 1 정도는 1인석으로 아예 지정해 놓은 식당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녁에도 뭐 이렇게 보면은 지금 뭐 혼술 혼밥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대한민국의 그런 사회 이제 트렌드가 됐는데 제가 이상하게 느낀 게 불과 15년, 20년 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쨌든 그 구조나 소비 트렌드, 문화 트렌드가 일본하고 똑같이 가진 않겠지만 분명히 상당히 많은 면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성장 초고령화 사회의 구조 때문에 그렇게 달라지고 있고 달라졌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